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우리 회원님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떤 권리 분석과 이 사건에도 재경매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물건 소재지가 보니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소재하고요. 24평형 아파트인데 1차 매각기일 날 어떤 분이 입찰하셨어요. 입찰하셨는데 보니까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안 하시니까 재경매 사건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1차 매각기를 입찰하셨던 분의 입찰 보증금액이 한 5천만 원이 좀 넘었던 모양입니다. 5천만 원이라면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이걸 왜 포기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막바로 제가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최초 1차 매각기일 날 입찰하셨던 분이 대금 납부를 포기를 한 그 사연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이죠.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고요. 2020 타경이네요. 2020 타경에 65,960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동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59.76제곱미터죠. 이게 통칭 24평형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24평형으로 불려지는데요. 먼저 2021년 9월 현재 기준해 가지고요. 최근에 요 24평형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가 최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선에서 매매가 됐단 말이죠. 그죠? 7억 원 정도에서 매매가 되었더라.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입찰기일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2차 해가지고, 2021년 10월 19일 날 해가지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1차 매각길래 박모 씨라는 분이 2021년 6월 17일 날 해가지고요. 1차 최저 가격이 5억 8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5억 5,150만 원에 단독으로 입찰하셨잖아요. 그죠? 와, 근데 대금 납부를 안 해버리셨네요. 대금 납부 안 하면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800이죠? 5억 800만 원에 10%인 얼마입니까? 5,080만 원. 몰수당합니다. 5,080만 원, 이거, 아이고, 완전히 정말로 이거, 어디 가나 한번 1년 연봉이 홀르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지? 도대체 왜 그랬냐, 이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본 사건 24평형이 현재 거래되는 건 7억에 거래되는데, 7억에 거래되는데 5억 5천만 원 썼으면, 대단히 낙찰 잘 받았는데, 왜 이분이 말이지, 5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금을, 정말 피 같은 돈을 포기를 한 이유가 뭐가 있냐. 분명히 한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죠, 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가격 시점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본 사건에 대해서 감정인이 5억 800만 원으로 평가한 시점이 언제냐. 제가 조금 전에 매매 가격이 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나 이게 2020년 7월 달입니다.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1년 전에 한 5억 원 정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1년 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이제, 이 동네는 보니까 우상향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라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임차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화면을 좀 확 축소하겠습니다. 임차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김모 씨잖아요. 근데 전입 날짜가 2018년 4월 9일이죠. 그럼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2018년 6월 15일이잖아요. 저당권. 그럼 이거보다 4월 9일이 이분이 빨리 전입 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에요. 배당요구도 법원의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20년 작년이네. 9월 28일 이전인 8월 5일 날 배당요구 했잖아요. 배당요구 했는데,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확정일자 보십시오. 확정일자가 보니까 2020년 8월 5일입니다. 아마 이분 보니까, 그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가, 경매가 진행되니까 아마 확정일자를 받은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은 그 계약서 사본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가지고, 8월 5일날, 이 수원지방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아마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전입 날짜는 2018년 4월 9일인데 확정일자가 2020년 8월 5일입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엔 우선 변제니까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준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하는데 밑에 두 건 저당권을 보니까 2018년도 6월 15일 날 받고 2019년도 2월 22일 날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확정일자 2020년이니까 한참 뒤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당권이 두 건 설정되고 나서 한참 뒤에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가지고 권리관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게 되면요, 보십시오. 이 보시니까 임차인은 2020년 8월 5일자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보니까 저당권이 2018년이 이제 빠르죠. 이것도 빠르죠. 2019년 빠르죠. 가압류 빨라, 다 빨라요. 압류도 보니까 2020년 5월 4일인데 이 임차인은 2020년 8월 5일자로 확정일자 받았단 말이죠. 그죠? 아이고, 또 2020년 7월 13일 가압류조차 이것도 빠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경매 신청을 2020년 7월 14일자로 해서 경매 신청이에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니까 그 이후에 7월 14일 날 경매 기입 등기되니까 8월 5일 날 어떻게 한다 하더라.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그렇다면 이 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봐가지고요. 이게 저당권 설정됐죠. 그죠? 전부 가압류 가가 해가지고요. 그 다음 맨 꼬레비를 해가지고 이 경매 기입 등기를 했습니다. 기입 등기 된 그 뒤에 봐가지고 확정일자를 떡하니 받아버렸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이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요, 이게 보니까 3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8천만 원 이 사람 1등으로 배당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이 가압류권자 요것만 놓고 보더라 계산해 봤습니다. 가압류권자들의 청구 채권액이 엄청 많죠. 그죠? 이게 계산해 보니까 23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23억 2천만 원. 자, 이런 경우 보면요, 표를 작성할 때 안분 비례 배당한다. 그런데 그런 거 막 23억 대비해서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니까 조족 지혈이 돼가지고요, 아예 그냥 이 가압류권자를 다 받아간다고 그러고 낙찰자는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해서 2억 2천만 원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인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입찰 금액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좋습니다. 2억 2천만 원 인수합니다. 후순위 가압류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23억 원입니다. 그럼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니까 5억 5천100만 원에 150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럼 좋습니다. 5억 5천 100만 원에 150만 원인데 여기서 경매 비용 한 150만 원 나갔다 치고, 예? 그러면 이제 순수한 배당 금액이 5억 5천만 원 되거든요. 5억 5천만 원에서 저당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3억 8천만 원이네. 3억 정확하게 3억 8,040만 원입니다. 3억 8천만 원을 먼저 1순위로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4억에다가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권자는 다 가져간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낙찰자가 어떻게? 2억 2천만 원 인수합니다. 그럼 전체가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접근하자 이거죠. 그래서 전체 7억 7천만 원이라는 투입 금액이 발생된다 이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물건에 입찰 참여하신 분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응? 그죠? 또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이거 5억 5천만 원 쓰시고 그냥 대금 납부하시면 돼요. 대금 납부한 상태에서 한 2년만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2년만 기다리면 이게 7억이 8억, 9억, 10억이 될 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당장 자금력이 없다더라. 그러면요, 와, 5천만 원 그냥 정말로 피눈물 나는 돈 아닙니까? 이거 몰수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건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매매가격이 7억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7억으로 나갔을 적에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4억 5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는다 했을 적에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가 2억 2천만 원은 왜냐면 가압류권자들의 청구 채권액만 23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 사람한테는 돌아올 금액이 없다 이런 가정 전제 하에서 2억 2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6억 7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야, 7억짜리인데 6억 7천만 원 써? 그럼 4억 5천만 원 쓰시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이거 봐가지고, 6억 7억짜리를 6억 7천만 원 쓰면 이게 3천만 원, 싸게 치러가니까 남들이 막 들어오겠지. 그럼 내가 4억 6천만 원 쏜다. 그럼 또 좋습니다. 2억 2천만 원 플러스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럼 얼마입니까? 6억 8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7억짜리를 내 6억 8천만 원 쓴다 이게. 야, 이게 바로 뭐 4억 7천 쓰면 되죠, 그죠? 4억 7천 쓰면 어떻게 2억 2천 플러스 합니다. 인수하는 금액이니까,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6억 9천만 원이 전체적인 투입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5억 5천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억 5천 대비해가지고 2억 2천 플러스 해버리면 7억 7천만 원 돼버리기 때문에 현재 매매 금액이 7억인데 7억짜리를 7억 7천만 원을 주고 산다? 야, 이건 뭔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입찰보증금 5천만 원을 포기를 했지 않겠느냐.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은 뭐 크게 또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액이 2억 2천만 원인데, 여기 경매정보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액 배당금 해가지고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2억 2천만 원이니까, 임차인으로서 이제 최우선 면제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뭐,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본건 관련해가지고요, 매매 금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인데요. 풍덕천동에 소재하는 이 24평형 아파트입니다. 24평형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매매된 거래를 보자 이거죠. 10층이 보니까 7억이 나와 있고요. 본건은 6층이거든요. 전체 층수가 14층 중에서 6층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또 보니까 5층이 보니까 7억 1천만 원에, 이게 들쭉날쭉하네요. 2층이 6억 5천만 원, 또 6억 9천 5백만 원, 6억 9천.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7억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저는 항상 만약 아파트를 입찰 참여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어떤 가격 변동 추이를 봅니다. 보니까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우상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까? 5억 5천만 원에 1차 매각길래 입찰하신 분 좋습니다. 그러면 2억 2천만 원 인수한다 치자 이거죠. 맥시멈. 그럼 7억 7천만 원 된단 말이죠. 야, 근데 7억짜리를 내가 7억 7천 주기는 너무나 아까워. 그런데 1년이 2년이 지나다 훅 치고 올라가면 이게 나중에 10억이 될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버틸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뭡니까? 피 같은 입찰 보증금, 5천만 원 그냥 말 그대로 몰수당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말이죠. 우리 뭐 회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만 뉴스 간혹 깔아나지 않습니까? 매년 입찰 경매 사건에 있어서 입찰하셨다가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는 금액이요. 600억, 700억, 800억입니다. 1년이 매년입니다. 매년. 이런 그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그 신경만 쓰시게 되면은 이런 그 참 5천만 원 크죠? 저한테는 엄청 큽니다. 봐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참 제가 대단히 참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지고요 들어온 김에요 다음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이 아파트의 전체적인 단지 분위기를 잠깐 보죠. 그냥 뭐 일반 평범한 아파트, 이건 복도식인가요? 잠깐만요. 복도식인가요? 잠깐,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건 계단식으로, 사진으로 봐서는 계단식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계단식으로 보여지고, 내부 구조도 좀 보니까, 방도 칸에 거실 있고, 발코니, 뭐 이렇게, 이게 보니까요, 복도식이네요. 그죠? 사진 보니까 복도식으로, 이 본건 복도식입니다. 야, 근데 복도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24평형인데, 현재 매매 금액이 7억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매매 가격에 대한 그래프를 보셨습니다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위치도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천자지도에서 잠깐 위치를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하철역 동천역이 있고, 신분당선 해가지고 말이죠. 수지구청역이 있고요. 본건이 이제 주변에 보니까 용인 수지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본건이 111동입니다. 111동인데 지금 그래 수지 중학교도 있고 뭐 하여튼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상당히 이렇게 수지 고등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위치는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날짜 2021년 10월 19일 날 입찰, 아마 낙찰될 것 같습니다. 낙찰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4억 5천만 원 쓸 것이냐, 아니면은 5억 쓸 수도 있어요. 5억 써가지고,
뭐 2억 2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7억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매매 금액보다는 1천만 원, 2천만 원이 높더라도, 자, 2021년 9월 달에 낙찰받고, 그럼 대금 납부 언제 합니까? 2021년 한 11월 달쯤 대금 납부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내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추운 겨울날 또 내보내기 좀 뭐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약하다면 거기서 한 2, 3개월 정도 앉아있다 보면요. 그러면 2021년 10월 달에 낙찰받아가지고 명도까지 완료한다고 하면 내년 3월 달이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7억 5천만 8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단 말이죠. 그런 관점이라면 그냥 매매 가격이 7억보다 더 높게. 단 하나 주의할 사항은 현장 가십시오. 가시가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셔가지고요. 24평의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매물이 그럼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 빼가리요, 세비리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으면 굳이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원지방법원 경매 사건이었고요. 1차, 기일날 입찰하셨던 분이 5천만 원이죠.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분이, 5천만 원인데, 입찰 보증금이 이제 5,080만 원입니다. 5,080만 원 이거 돼가지고, 미납을 하시고 몰수당했는데, 현재는 몰수당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였습니다. 경매 취하를 시키면 됩니다. 경매 취하. 채권자 찾아가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경매 취하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채권자 경매 취하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수원지방법원 2024경에 65,960호 경매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1차 매각 기일날 5,080만 원인가요? 그 입찰 보증금 몰수당한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안정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